이 강의를요, 제가 2003년도부터 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그리고 제가 만든 방법도 아니에요. 독일 교수가 제주도에 왔다가 저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교수가 영어 잘못한다면 이상하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았어요. 말은 하긴 하는데 좀 뜨문뜨문해요. 잘 못해요. 그냥 할 말만 하지 막 용담도 못해요. 네, 못해요. 근데 진흥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독일 교수가 진흥청에 있다가 귀국하는데 꼭 제주도를 구경하고 싶어 한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네가 하루만 고생해서 구경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임마. 나 바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야야 네가 와. 네가 넌 말 미국서 박사님 받았잖아. 네가 와. 네가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답니다. 영어는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잘 통해요? 못하는 사람끼리 잘 통해요? 예? 예?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도 말 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외국만 나가면 되게 친해져요. 세미나를 하고 나면은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탁자가, 동그란 탁자가 10명이 앉아요. 근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도 밥 먹을 때가 딱 되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딱 모여요. 예? 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지네끼리, 우리끼리 막 말이 잘 통해요. 제가요, 비엔나를 갔거든요. 내가 무슨 발표를 했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 발표를 했어요. 끝나자마자 밥을 먹을 때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먹으라니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있는 데다 끼워서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지네끼리 박수 치면서 놀면서 농담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저쪽에 보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끼리 안 통하는 영어로 막 낄낄낄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못해요. 이거 절대 못 들어요. 근데 영어를 이 사람도 잘 못한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야, 그럼 보내. 못한다면 보내. 야, 나 영어 하는 거 나 스트레스 받는다. 야.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요, 제주도를 구경시켜주면서 배운 거예요. 퇴비를 통에 넣고 막대로 저어서 간장 색깔이 되면 비료에다 타서 쓰는 거예요. 이거. 첫째, 쉬워요. 두 번째, 싸요. 왜? 300평, 500평 관리할 때 2,000원밖에 안 들어요. 효과 아주 큽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은 제주도만 있어서 그런데 제주도에서 농산물 품평회 하면 몽땅 퇴비차 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귀농할 때요, 소나타 타고 왔어요. 지금은 자기는 BMW 타고 다니고 아들은 아우디 타고 다녀요. 응용이 쉬워요. 또 장점은요, 만들어 놓으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금방 만든 것보다 1년 지나면 더 좋아요. 3년 지난 건 더 좋아요. 그 대신에 물 들어가면 안 돼요. 뚜껑만 더 덮어놓으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비료 혼합이 편해요. 괜찮네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다 쓸 때까지 써도 돼요. 저걸 배웠어요 제가. 네? 그냥 쉬우니까 누구나 만들어요. 3,000평, 5,000평, 300평, 500평을 몇 천 원도 안 들어요 이거. 그래서 써본 사람은요, 중독성처럼해서 끊지 못해요. 한 번 제조하면 언제든지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 교육받는 게 이런 걸 요청을 많이 받아요. 요것만 딱 강의하러 가요. 6시간 동안. 퇴비차 영양제로 생산량 품질 20% 높여주라. 요 키위가 많이 해요, 키위. 예. 포도도 많이 요청 들어와요. 내가 그러죠. 100명이 모으며 있으면 20% 품질하고 효과 높아지는 사람은 20, 30명은 될 것 같다. 근데 효과 없는 사람도 20, 30명 된다. 효과가 있나 없는 사람도 3, 40명 된다. 왜? 이거 하나로만 줘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주는 방법도 꼼꼼하게 잘 줘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요렇게 처음 요청을 받은 게요, 사천에서 키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8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20톤 이상을 생산 못 해봤답니다. 그리고 키위를 생산하면 킬로그램당 4,000원, 5,000원 받았대요. 재수 없으면 4,000원, 또 재수 좋으면 5,000원 받았대요. 근데 퇴비차 쓰고 난 다음에는 25톤 이하로 생산해 본 적이 없대요. 1kg에 5,000원이나 6,000원 받는데요. 그 사람이 막 소문을 냈어요, 막 그냥. 그리고 자기는 안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한테. 왜? 잘 모른다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서 강의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비차에 대해 설명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 고향이요, 여기에요, 여기. 우도 있고 일출봉이 있는 입구에 여기에요, 고향이. 그래서 제 아버지가요, 제 이름을 현해남, 바다의 사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난 저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러잖아요. 너희들 나와서 칠판에다 자기 이름 한자로 쓰기, 이거 시키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딱 보고 난 다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별명 앞으로는 뱃놈으로 해, 뱃놈.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뱃놈이었어요, 뱃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가 헤엄을 못 쳐요. 애들은 바다에 가서 잘 노는데 저는 아주 친한 애가요, 바다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에 못 들어가요, 아예. 여기가 고향이니까 아예 이 사람이 오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죠. 여기다가 식당도 예약해놓고 영어로는 책 구에다가 소개하는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오게 되면 설명을 잘해줘야지. 오면은 일출봉 가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우도 갔다 와서 데려다 주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차를 태워서 동쪽으로 딱 가는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동쪽으로 가면 조수석에 타잖아요.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다 보러 왔대요. 그냥 거꾸로 가면은 조수석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를 보니까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영어를 잘했다면 가면은 일출봉도 멋있고 우도도 멋있고 설명을 쫙 했을 텐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거꾸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주도는요, 동쪽 서쪽에 차이가 무지하게 커요. 사투리도 달라요. 여기는 바다에 있는 개를 갱이라고 해요. 사투리로 갱이. 여기는 깅이에요, 깅이. 쥐 있잖아요, 쥐. 쥐를 우리는 쟁이라고 해요. 여기는 중이라고 해요. 사투리가 달라요. 그냥 그쪽 동네 이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태우고 그냥 가다가 그냥 해수욕장 나오면 내려서 사진 찍어주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진흥청에 가면은 현해남 교수는 병원이냐 물어볼 것 같아. 병원이냐 말을 안 하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농업 얘기를 하면 통하겠구나. 그러면 단어도 복잡한 단어 안 쓰겠구나. 물어봤죠, 내가. 야, 독일은 유기농이 많은데, 야, 유기농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퇴비를 통에다 넣고 물로 저은 다음에 걸러내서 쓰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오, 그래요? 야, 그거 되게 좋네. 왜냐면 독일은 유기농이 되게 많아요. 독일은요, 유기농이 10%가 넘어요. 한국은 1% 안 돼요. 퇴비차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그거 들어보니까 초밥 하는 거, 초밥 같아, 초밥. 텃밭 같아, 텃밭. 텃밭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규모가 크냐? 물어보니까 규모가 작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퇴비차를 밀농사에도 쓰냐? 밀농사에 안 쓴답니다. 뭐에 쓰냐니까 조그만 면적에 채소나 과수에 쓰면은 병해충도 줄어들고 맛도 좋답니다. 그래? 그냥 텃밭이겠구나.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서쪽 끝에 송악산 모슬포에 왔어요. 얘기를 했죠, 제가. 너 여기서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햄버거나 샌드위치 먹자. 여기서 못 먹으면
중문 관광단지까지 가면 3시가 된다. 그럼 배가 고프다. 이거 먹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햄버거 샌드위치 안 먹겠대요. 맛대가리 없대요. 맛 어때요? 자기는 제주도에 올 때부터 초밥하고 회 먹으러 왔답니다. 이야, 이거 처음 본 사람한테 된통 바가지 쓰게 생겼어요. 10,000원씩 사주지 않고 저기 한 10만 원 가까이 돼요. 저기요. 둘이 먹으면 15만 원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요, 밖에 나가서 5만 원짜리 카드 쓰려면 마누라한테 아침에 허가받고 나와야 돼요. 전화만 나고 오늘 뭐 누구 만나야 되니까 5만 원 카드 쓴다? 근데 이제 난데없이 이제 나까지 먹으면 거의 15만 원, 20만 원까지 쓰게 생긴 거예요. 당장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임마. 나 임마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바가지 써야 되냐. 야, 내가 왜 회를 사줘야 되냐. 내가 빵이나 사주면 되지. 짜장면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지가 먹은 건 지가 돈 낸답니다. 내가 먹으면 내가 내고. 그냥 너는 싼 거 먹고 그 사람 비싼 거 먹으면 네 것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손님 데리고 와서 내 것만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삼방산 있는 데 가서 아시죠 여러분요? 회하고 초밥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사람도 멀뚱멀뚱 말이 좀 작은 사람인데 멀뚱멀뚱하다 감정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퇴비차를 만들면 이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지. 발효시키면 간장 색깔이 나오지. 메주도 단백질을 만들면 메주로 간장을 담그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해. 요거 아미노산 색깔이에요. 생선을 멸치를 발효시키면 요 색깔 나와요. 이거. 근데 쌀뜨물은 발효시키면 이 색깔 안 나와요. 쌀뜨물에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도 들었겠죠? 이런 것도 들은 거 있을 거예요. 감자를 쪼물쪼물해서 부엽토 넣어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간장 색깔 안 나와요. 그거. 영양가가 없으니까. 요건 영양가가 많다는 증거예요. 이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와 그래? 야 저건 뭐라고 하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컴포스트 티. 영어로 말하면 퇴비차예요. 그래서 그때 퇴비차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런데 잘못 얘기했어요. 이름을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퇴비차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거 먹는 줄 알아요. 먹는 건 줄 알아요.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네 아까 소규모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몇 평 되느냐? 그랬더니 3헥타르나 4헥타르 되는 조그만 농사꾼이랍니다. 독일은 10,000평 농사 지으면 작은 농사꾼이래, 저게요. 거기는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몇십만 평 밀농사를 져버린대요. 밀농사에 못 쓴다는 거예요. 10,000평 정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1톤통을 쓰거든요. 500리터를 안 써요. 1톤통을 쓰는데 1톤짜리를 서너 개, 4-5개만 놓으면 1년 농사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거기 퇴비를 놓고 막대로 저으면 되는 거예요. 저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어서 우려내는 거예요. 우려. 그러면 퇴비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 힘센 미생물, 다양한 대사물질이 더 많아져요. 이 많아지는 걸 비료로 만든 물에다 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료하고 요걸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빽빽하게 넣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빽빽하게 넣었는데 헐렁하게 넣어요. 미생물이 다시 커요. 대사물질도 많아져요. 색깔이 간장색으로 변해요. 끝나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장은 몇 달 돼야 다 되는 거예요.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은 6개월 넣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1년 동안 놔두기도 하고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런 다음에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 아, 야 저거 되게 좋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왜 그러냐면 미생물도 있고 대사물질도 있고 항생물질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이거를 증식해서 간장 색깔이 되면 뚜껑 딱 덮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다 쓰는 거예요. 이건 뺄게요. 예. 다 뺄게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대로 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불편한 거 그대로 써요? 불편한 건 다 고쳐서 써요? 저는 이걸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요, 몇 달 걸려요. 한 두세 달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하니까 온도 높이면 빨라져요. 사람이 젖지 않고 기폭이 있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막 해요. 저걸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요, 이것도 하지 말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통에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간장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되죠. 왜 안 돼요? 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놔둘 거면은 간장처럼 만들어 버리세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사람은요, 요거를 막 젓다가 이게 간장 색깔이 나오면 광목으로 걸으라면 다 걸러요. 한국 사람은 안 걸러요. 귀찮아가지고. 여기다가 퇴비를 넣으면 밑에가 뻘처럼 돼요. 그걸 걸러내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가르쳐줬더니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교수님 뭐 이렇게 복잡한 걸 가르쳐줘요. 좀 간단하고 쉬운 거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내가 나 방법이 없다. 나는 저렇게 들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목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걸 통 안에 넣어서 간장 색깔이 되면 이 주머니를 딱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나는 못하고요. 나주분이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글러먹었어요. 왜요? 하니까 광목이 터져버렸답니다. 도로나무 타버리 돼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공했네요. 사진 보내세요. 사진 보내준 거 이거예요. 성공했네요. 왜? 미생물이 이 안에서 다시 크니까 광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액재배는 못 써요. 양액재배 쓰면은요, 배지가 물러져 버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사로도 하고 여러 가지 됐는데,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여러 사람 경험을 보니까 요게 제일 좋대요. 한약방에서 하는 한약부직포, 인터넷으로 한약부직포 약보자기 치면 다 나와요. 가격도 싸요. 25매 1,300원. 이거 막 좋은 거예요. 25매 1,300원. 하나 얼마인가? 400원이에요. 400원. 몇백 원 안 해요.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저거 사다가 쓰시면 돼요. 투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이제 해결됐어요. 막대로 젓는 거, 간장처럼 놔두는 거, 기포기 쓰는 거, 대량으로 만들었던 거,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요,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농업인이 만든 겁니다. 제가 할게요. 예. 이제는 편하게 되고 점점점 응용을 하면서 비료를 타서 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센터 미생물은 대부분 다 넣어요. 여기다 센터 미생물을 넣어요. 그래서 간장 색깔 뜻까지 해요. EM 넣는 사람도 있어요. 부엽토 넣는 사람도 있어요. 메주 넣는 사람도 있어요. 막걸리 넣는 사람도 있어요. 막걸리 나오면 막걸리 냄새 비슷하게 난답니다. 사용할 때는요, 화학비료 쓰기도 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종합영양제 만들어 쓰기도 해요. 유기농 하는 사람도 써요. 과일을 크고 당도 색깔 좋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풍소가 충분해야 커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당도가 좋아져요. 황이 좋으면 색깔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비료를 탈 때 요걸 감안해서 줘요. 유기농이 하는 것도 있어요. 칼슘제도 퇴비차를 넣어서 만들면 효과가 10 내지 20% 높아져요. 무궁무진하게 만들었어요. 왜? 돈도 안 들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쉽고. 기폭이 있을까? 난 기폭이 안 쓸까? 난 간장처럼 통에 담아서 내버릴 거야. 그러면 내버려도 되고. 그래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저렇게 만든 거로구나. 이제요, 제가요, 미리 왔으면 여기 따뜻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 도와줄 사람? 예, 여기요. 따뜻한 물이라야 돼요. 따뜻한 물. 예. 요만큼만.
만큼만, 예, 만큼만 갖다 주세요. 예.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것하고 막 연관된 거예요. 뭐, 중복되는 건 뺄게요. 하여튼 싸고 쉽고 효과 좋아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요, 1000번은 이상 강의한 것 같아요. 1000번은. 1000번은 이상 강의했습니다. 어떤데 처음 가는 데 가서 여러분 중에 퇴비차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최소 5명은 있더라고요. 100명 정도 있으면. 예. 100명 정도 있으면 5명 정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10만 명은 이상 쓰는 것 같아요. 5%니까요. 제조하는 원리는 간장하고 똑같아요. 녹차 만드는 것하고도 같아요. 예. 우리가 보자기에다가 퇴비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찌꺼기 나올까봐. 녹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만들면 녹차를 건져내요. 퇴비차도 건져내요. 그렇습니다. 간장 만드는 거하고 녹차 만들어 쓰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퇴비차 만드는 거하고. 지나갈게요.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따뜻한 거 가져왔네요. 장점은 뭐냐? 미생물이나 대사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뿌리가 좋은 건 뭐였어요? 뿌리가 좋은 거는 양분 플러스 미생물 플러스 대사산물 플러스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좋은 걸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만들면은. 여기다 아직은 비료는 안 탔어요. 요거 비료만 타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뿌리가 잘 클 수 있는 비료, 이 비료도요 농업방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농업방에서 가서 팔면은요 한 5억은 받을 거. 5억은 5만 원씩 사면 요걸 타서 내가 주기적으로 내가 2번 줘야 좋을까 3번 줘야 좋을까 1번만 줘도 될까,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결정 말 못해요. 왜? 토양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막 하죠. 다 뺏겨 이거예요.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퇴비차 핵심은 흙냄새 나는 퇴비를 해야 돼요. 퇴비를 갖고 왔습니다. 냄새가 흙냄새 나야 돼요. 흙냄새. 이 퇴비는요 원래 냄새가 나는 퇴비였어요. 그런데 비닐을 씌워놓고 놔뒀더니 흙냄새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고유의 퇴비 냄새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똥냄새 나는 퇴비는요 대한민국밖에 안 씁니다. 냄새가 저 뒤로 보내세요. 다시 주세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퇴비는요 밥상 위에 올려놔도 아무도 누구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 퇴비를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매 맞을걸요? 아마 쫓겨날걸요? 혹시나 일본 친척이 있어서 일본 친척한테 물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퇴비를 쓰다가 남으면 어디 놔둡니까 하면요 베란다에 놔두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베란다에다가 10포대, 20포대, 100포대씩 놔둬요. 냄새 안 나요. 이 냄새를 해야 돼요. 냄새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정도로 해야 돼요. 2년 6개월 된 퇴비인데 퇴비에서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아무튼 무조건 핵심은 퇴비예요. 퇴비. 퇴비가 냄새가 안 나고 좋으면, 그러면 뭐 통에다 그냥 놔두든 기포기를 쓰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냄새 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 쓴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과를 본 후에는 퇴비차용 퇴비를 비닐 덮어서 3년간 5년간 놔둔 사람도 5년간 놔둔 사람도 있어요. 왜? 퇴비가 좋아야 퇴비차가 좋아져요.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어디 사람인가, 이거 대전 사람이구나. 블루베리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했어요. 퇴비차를 만들려고 22년 9월에 생산했고요. 24년이니까 1년 반 됐네요. 내가 그랬죠. 연도는 필요 없어요. 퇴비를 물에 적시고 손으로 비벼서 냄새 맡았을 때 악취가 조금만 더 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언제 만드는 거, 오래된 게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냄새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요, 퇴비차 제조할 때 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요.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아, 개분이 30%, 퇴비는 좋은 퇴비네요. 근데요, 냄새 나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는 안 돼요. 손에다 퇴비에다 물 적시고 손으로 꾸쭉꾸쭉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약한 악취나는 퇴비를 냄새 안 나게 만드는 거 지난번에 했나요? 예, 했죠? 오케이, 됐네요. 예, 필요한 도구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예요. 요렇게 수족관 기포 발생기, 요거 잘 사면 뭐 2만 얼마짜리도 있어요.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히터, 요거는요, 히터를 하면 더 빨리 돼요. 온도가 따뜻하면 빨리 가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과열되는 거 주의해야 돼요. 합치면 한 6, 7만 원이 만들어요. 필요해 하면 돼요. 벼시바라기는요, 성공한 사람이 대량으로 제조할 때, 야, 나는 1톤짜리 통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예 탱크를 만들어 버릴 거야. 시멘트로 탱크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만들어서는요, 거기에다 벽시바라기를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비료 가격이 확 줄어드는데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씁니다. 요거예요, 요거. 통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요런 기폭이 쓰기도 하고, 히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요 거름망 보자기는 꼭 사야 돼요. 됐네요. 사용 방법은 이따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면요, 내가 비료로 주고 있는 퇴비차에 들어가면 비료를 혼합해주면, 혼합하는 건 한번 쉬었다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도 들어가고 대사물질도 들어가고 아미노산도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퇴비차 쓰는 사람한테 제가 꼭 그 말 하거든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 달력 쓰시는 분 있어요? 스마트폰에 카렌더 써요? 예. 그러면 내가 땅을 파가지고요, 뿌리 있는 데를 탁탁탁 흩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 카렌더에다가 그걸 첨부 파일로 저장해 놔둬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뿌리가 잘 크는지를 압니다. 뿌리가 잘 크면 열매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거 다 뺄게요. 쓰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다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에 이 생각하는 거죠. 꽃이 피었어요.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뭐 어쩌지 못해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 월 2회 내지 3회를 세참 형식으로 주는데, 퇴비차하고 비료를 혼합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합하고 어떻게 하는 건 이따 만능 영양제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요, 과일이 큰 거 작은 것 없이 균질해져요. 평상시 크는 것보다 10% 20% 더 클 거래요. 수확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모든 과일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달리는 동안에 엄마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아기한테 모든 걸 다 줘버려요. 뿌리도 열매한테 다 줘버려요.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뿌리를 파보면 잔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다 사겨버려요. 다 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기 전까지 뿌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과일을 땄다, 이때부터 농장에 자주 가야 돼요. 왜? 퇴비차하고 만능 영양제를 만든 다음에 이때는요, 열매하고도 관련 없으니까 무조건 뿌리가 좋아야 돼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계속 토양에다가 퇴비차 만능 영양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낙엽이 되면. 낙엽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내년에 꽃이 필 때가 되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 그 다음은 해거리가 줄어들거나 내년에도 품질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까울 건가, 문경 있죠, 문경. 문경 있죠. 문경 오미자를 많이 하잖아요. 오미자가 해거리가 많잖아요. 거기는요, 제가 최소한 1년에 8번 이상 가요. 8번. 네. 저렇게 해서 오미자가
해거리 없이만 하게 된다면 오미자 농가는 1.5배 이상 버는 거거든요. 왜? 한 번 수확하고 나면 다음에 수확을 못 해요. 근데 수확한 다음도 내년에 수확하게 되면 얼마나 소득이 커지는 거예요. 예. 채소리는요, 더 쉬워요, 채소리는요. 왜냐하면 채소리는 제가 이걸 뿌리면은요, 2, 3일, 한두 번 뿌리고 나면 이파리하고 열매나 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혹시나 텃밭으로 농사 짓는다면,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쓰고, 물만 주면은 텃밭에 있는 채소가 커요, 안 커요? 예? 안 해봤는지 모르겠네. 안 커요. 우리 집에도요, 마누라가 텃밭을 해요. 10몇 년 전에 자꾸 땅을 파더라고요. 옆에다 구석에 땅을 파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야야, 나 못 도와준다. 나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었는데 절대 못 도와준다. 그래도 여자는요, 남편 말 안 들어요. 지고 집대로 땅을 파서 땅을 파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나 못 도와준다. 절대 못 도와준다. 나. 야, 내가 사다 줄게. 야, 유기농으로 다 사다 줄게. 너 절대 하지 마라. 그랬더니 땅을 딱 판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학교에서 실험할 때 쓰는 모종하고 있는 거 다 가져오래요. 고추, 깻잎, 상추 이거 다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심을 때 이거 깊이 심어도 안 되고 꾹꾹 넣어서 눌러서 심어라 하는데 마누라가 이런 조건이에요. 화학비료 쓰지 마. 우리 애기들 먹고 나도 먹을 건데 이거 쓰면 되겠어? 안 쓰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병이나 충이 오더라도 농약 하나도 치면 안 돼. 입 밖에 내지도 마라. 물만 주고 키우라는 거예요.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농과대학 교수 참 잘한다. 야, 이거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퇴비차를 이렇게 만들던 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갖다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담아서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조루 있잖아요. 조루를 하거든, 조루. 조루 넣으면 조루에다가 퇴비차를 종이컵으로 하나만 넣고 휘저은 다음에 자꾸 줘.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는 모양이에요. 난 안 봤어요. 그랬더니 또 달랍니다. 또 가져오랍니다. 근데 여자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짧아요. 반말 비슷하게 해요. 전아빠, 다음에 올 때 꼭 가져와야 돼. 그러나 가져와야 돼야 돼요야. 하니까 내가 가져와야 돼요. 갖다 줬어요.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도 텃밭 한다고 하나씩 달라는데 내일 올 때 3병 가져와야 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막 냈죠. 야, 이거 임마 그냥 나오라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이게 뚝딱뚝딱 나오는 줄 알아? 안 나와, 이거 임마. 만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임마. 안 돼. 일주일 기다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일주일 있다가 있는 거 다 만들어줬습니다. 몇 번 갖다 줬더니 마누라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은요, 뭐 반찬도 잘 해놓고 삼겹살도 구워놓고 막걸리도 한 병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현 아빠, 요거 만드는 법 가르쳐 주면 안 돼? 제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요? 안 가르쳐 줘요. 지금도 안 가르쳐 줘요. 지금도요, 제가 연구하는 데 있거든요. 작업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플라스틱 요만한 쓰레기통에다 만들어요. 달라면 주고 안 달라면 안 주고, 줄 때도 배짱 튕기면서 줘요. 그냥 안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절대. 왜? 그만큼요, 텃밭 할 때 아무것도 안 줘도 커요. 근데요, 병은 안 드는데 충은 달라붙어요. 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원리는 지금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뺄게요. 뭐냐면 지금 만드는 건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 우려내는 거예요. 요거 우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할 때는 비로 만드는 거예요. 비로. 저게 녹아야 돼요. 안 녹으면 안 돼요. 녹는 거는 녹는데 싸게 녹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당도 높게끔 하고 싶을 때는, 욕심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린 묘목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밀양에서 결핍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그때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뺄게요. 이거요. 뭐 같은 말 반복에 제가 정리하기가 귀찮아서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걸 잘 봐야 돼요. 왜? 이거를 만들 때요, 퇴비가 가장 중요한데 악취나 신냄새 나면 사용 못해요. 이거를 만들면 버려야 돼요. 또요, 요런 걸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더 심해져요. 이거요, 5년 지나도 지금 냄새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5년 지나면 색깔이, 냄새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중에 보이차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따가 한 잔 드릴 테니까 보이차하고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예?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러면 그 평가만 해주세요. 절대 모릅니다. 간장, 소금만 치면 몰라요. 예? 이 사람은요,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잘 만드는 사람. 잘 만들어 쓰는 사람인데 냄새나는 퇴비로 그냥 만들었답니다. 냄새나는 퇴비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경험이 많으니까 온도를 높이면 냄새가 좀 달아나더래요. 그래서 온도를 높였는데도 안 달아나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포대 뒷면 보증표 보여주세요. 도축잔지문에 있는지 확인할게요. 그랬더니 기간이 오래돼서 글자가 지워지니까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퇴비로 다시 만들었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건 아예 처음부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주도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퇴비차 많이 써요. 돈 잘 벌어요. 무슨 대회에 나가면 상도 많이 받아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여기 충남 태안이구나. 하우스 고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만들 때 여기다 비료를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었어요. 막 집어넣었어요. 막 집어넣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많이도 넣었어요. 500리터 통에다 물 400리터, 유기NK 10kg, 당밀 1리터, 설탕 500g, 복합비료 10kg. 여기다 막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설렁탕에다가 다 소금하고 다 간해서 나오면 싱겁게 먹고 싶다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맹탕으로 나온 다음에 손님이 지가 쳐먹어야 돼요. 쳐먹는 건 좀 이상하다. 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료를 넣고 싶으면 물에 비료를 녹인 다음에 넣어서 휘저어서 쓰면 돼요. 아셨죠? 되게 많아요, 저런 사람들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건 또 넣으면 안 돼요. 미강, 쌀뜨물, 생선부산물, 깻목, 대두박 발효되지 않은 걸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퇴비가 발효된 걸 우려내는 거예요. 간장도 우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 만들 때 콩가루 집어넣으면요, 그거 썩어요. 절대로 발효 안 된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도 넣지 말아도 꼭 넣는 사람 많아요. 이분이 이러 보세요. 이 사람, 요거 쌀겨 때문에 100% 썩습니다, 이거. 쌀뜨물 넣으면 썩어요. 쌀겨는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것도 보여드릴까요? 퇴비만 넣을 때는 냄새가 괜찮았는데요, 깻목 넣었더니요, 그랬더니 막 냄새가 나요. 썩어요. 다 버렸어요. 뭐 통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죠. 냄새 나면 안 됩니다. 파는 거 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파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만든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다 버린 거예요, 이거 다. 광어액비 같이 넣어도 될까요? 넣으면 안 돼요. 가장 또 잘 만드는 사람, 퇴비만 넣고 만드는 사람 최고. 이것저것 혼합해서 만드는 사람은, 재수 좋은 사람은 성공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